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왜 싸웠는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오래된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왜 우리는 서로 싸웠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시한 지식이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음과 불꽃이 가득했던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원시 인류의 심리는 어째서 남의 목숨까지 탐하게 되었을까? 부족의 생존을 위한 영토 확장이라는 의도가 참혹한 살육을 정당화했던 시대, 과연 그들은 모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단지 고대 역사의 한 조각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과 우리가 꿈꾸는 모두 잘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모순을 직시하게 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인간의 비극을 통해 진정 모두가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심리와 철학적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최초의 충돌, 기록된 전쟁과 숨겨진 참혹함. 첫째, 기록이 기억하는 최초의 전쟁, 기원전 1457년 메기도 전투. 인류가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날짜까지 추정 가능한 최초의 전투는 기원전 1457년 4월 16일에 벌어진 메기도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3세는 가나안 일대의 반란 부족들을 제압하고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주요 길목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직화된 군대가 동원되었고 전차와 칼, 활과 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병사들이 거대한 들판에서 맞붙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이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영토 확장과 지배 의도를 위해 벌어진 기록상의 첫 대규모 살육전이었습니다. 당시 전사들의 비명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고 목숨을 구걸하는 적군의 울부짖음은 승리자의 깃발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역사는 승전의 영광만을 기록했지만 전장에 널브러진 수많은 시체와 울부짖는 포로들의 눈물은 그 어떤 기록보다도 참혹한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메기도 전투보다 훨씬 더 아득한 옛날, 문자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던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는 기록이 있기 전부터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기록 속 인류 원시 전쟁의 참혹함. 메기도 전투는 이미 국가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청동기 문명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싸운 전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원시 인류의 전쟁은 문명 이전의 시대, 즉 인류가 아직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기의 전쟁은 조직화된 군대보다는 부족 대 부족이나 시족 대 시족들의 생존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유골이 발견된 무덤들을 통해 그 참혹한 흔적을 추정합니다. 약 1만 년 전, 아프리카 나일강 계곡의 선사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들 중 절반에 이르는 유골들에서 돌이나 창에 맞은 상처, 깊게 베인 자국, 부서진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유골의 팔에는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냥 사고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인 무력 충돌, 즉 초기 형태의 전쟁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시 인류의 나약한 육체가 뾰족한 돌창에 꿰뚫리고 둔기로 얻어맞아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광경을요. 고통으로 발버둥 치는 비명과 무리의 절규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원시시대의 충돌은 문명의 장식이 없었기에 더욱더 잔인했을 것입니다. 항복이나 포로라는 개념이 미약했고 상대 부족의 완전한 섬멸은 우리 부족의 생존 환경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부족 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인간의 심리 속에는 다른 종족을 배척하고 억압하여 우리의 이득을 챙기려는 잔혹한 회로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기록의 시대 이전부터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창을 겨누며 그 어떤 자비도 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전체에 드리워진 지울 수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본론 두 번째, 얼음과 불꽃 속 생존 심리, 남의 목숨을 탐하다. 첫째, 얼음과 불꽃의 환경, 인간 심리를 지배하는 원초적인 불안. 원시 인류가 살았던 지구는 오늘날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얼음과 불꽃, 즉 극심한 추위와 때로는 맹렬한 더위가
번갈아 찾아오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는 생존의 필수적 자원인 식량과 물의 양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인류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내일 당장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추위를 피할 곳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불안은 인간의 뇌리에 깊이 박혀 다른 어떤 생각보다 생존이라는 최우선 명령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인류의 살아남으려는 심리는 극대화됩니다. 부족의 모든 구성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이 필요하다는 본능적인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배고픔과 추위,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뇌 속에 깊이 새겨진 생존 회로를 격렬하게 작동시켰고, 이 회로는 이성의 판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를 갖춥니다. 이때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 회로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남의 목숨까지 탐하게 된 심리, 우리와 그들의 경계에서 시작된 비인간화. 인류 최초의 전쟁은 개인의 탐욕보다는 부족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된 사냥터, 물이 솟아나는 강가, 따뜻한 동굴, 혹은 풍부한 열매를 맺는 숲과 같은 생존 자원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이 자원들은 부족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고,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부족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부족 지도자는 부족민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원 확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토 확장이라는 의도는 단순히 땅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환경의 확보, 즉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터전을 넓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부족과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부족의 생존과 그들 부족의 생존이 양립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들이 살면 우리가 죽는다는 절박한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 나아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이른바 비인간화 혹은 타자와의 심리적 배경이 형성됩니다. 상대방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격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인간의 뇌가 폭력적 행위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충돌과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부족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강력한 의도가 잔혹한 살육을 쉽게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뇌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그들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본론 세 번째, 참혹함의 정당화와 모두 잘 사는 철학의 역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첫째, 참혹한 살육의 정당화, 생존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과 뇌의 명령. 원시 인류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기록 이상의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당시의 무기는 돌이나 나무, 뼈로 만든 조악한 도구들이었지만 그 폭력은 현대의 첨단 무기 못지않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힘의 우위를 점한 부족은 상대 부족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노예로 삼거나 희생시켰을 것입니다. 죽음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부서지고 갈갈이 찢기는 극한의 고통과 공포를 동반했습니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에 참혹한 살육은 때로는 우리 부족의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더 큰 안전을 위한 경고 메시지로 기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원시적인 메시지가 폭력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참혹함이 되풀이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양심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혹은 생존을 위한 뇌의 명령이 모든 양심을 덮어버렸을까요? 인간의 뇌는 집단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개인의 도덕성을 유예시키고 심지어 잔혹한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회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원초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둘째, 모두 잘 사는 것의 역설, 최초의 균열, 그리고 불안정한 평화. 그렇다면 이 영토 확장과 참혹한 살육이 당연했던 시대에 그들은 과연 모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생존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
잠시 동안 자원의 풍요와 안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한 부족은 참혹한 대가를 치렀고 살아남은 자들도 언제 자신들이 약탈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부족 역시 끊임없이 침략과 보복의 위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승리자는 정복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삶 역시 불안과 경계로 얼룩진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대에 모두 잘 사는 것은 오직 우리 부족만 잘 사는 것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부족의 불행을 전제로 했습니다. 모두 함께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전쟁들은 인류 사회의 공존이라는 가치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비극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변주되는 인류의 오래된 숙제, 그리고 당신의 뇌에 던지는 질문. 인류 최초의 전쟁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얼음과 불꽃 같은 극한의 환경, 혹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살아남으려는 인간 심리를 자극했고, 이는 결국 남의 목숨을 탐하는 의도로 발전하여 참혹한 살육을 정당화했습니다. 모두 잘 사는 것이라는 인류 보편의 지향점은 그저 우리만 잘 사는 것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버렸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빙하기의 칼바람이나 원시적인 생존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영토,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쟁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 국가 간의 자원 쟁탈전, 혹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선동까지 원시 인류가 겪었던 생존의 압력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특정 지도자들이 강압적인 외교 정책,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일방적인 관세 부과나 국제조약 파기 시도, 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행동.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들은 겉보기에는 자국 우선이나 국익 증진 같은 의도로 포장됩니다. 마치 원시 시대의 부족장이 우리 부족의 생존을 내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기저에는 다른 국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들은 국제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불안정하게 조성하며 세계 곳곳에서 잠자고 있던 갈등의 씨앗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원시시대에는 직접적인 창과 도리 전쟁의 도구였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 심지어 정보 조작이 영토 확장이라는 의도를 가진 새로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든 인류의 탐욕이 현실의 참혹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시시한 지식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뇌는 어떤 생존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원시 인류의 탐욕 회로는 지금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회사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수단으로 보거나 내 아이만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의 다른 아이들을 경쟁 상대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불편함이나 희생을 애써 외면하며 나 또는 내 가족만의 이득을 위해 무심코 남의 목숨을 밟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집값과 내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당신의 심리 저변에 원시 인류가 영토 확장을 정당화했던 그 본능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회로를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나와 내 것의 안정과 이익을 우선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단순히 거대한 정치적 결정이나 국제적 협약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뇌 속에 있는 탐욕 회로를 인지하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는 의식적 저항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뉴스 댓글 창에서 혐오 발언에 맞서거나, 생산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공정한 거래 제품을 선택하거나, 당장 나의 이득이 줄더라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작은 행동. 당신의 뇌 속 원초적인 명령을 의식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이 용기 있는 시도야말로 우리만 잘 사는 것을 넘어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지혜와 용기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마도 우리만 잘 사는 것이 결코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생존은 서로의 생존을 존중하는 공존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일 것입니다.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결국 인간이라는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통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시한 지식은 원시시대의 최초 전쟁으로 인간의 생존에 연결된 탐욕과 심리,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뇌의 기능과 진화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시한 지식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